살아가다 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돈이나 작은 이익 앞에서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시련과 가난을 함께 견딜 때는 우리가 남이냐? 평생 함께하자며 눈물 어린 소주잔을 기울이던 단짝이었고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상했던 것보다 큰 돈이 오가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삶의 배가 기우는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소름 돋을 정도로 순식간에 차가운 낯선 이로 변해버립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변심과 배신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돈 몇 푼에 내 진심을 짓밟을 수 있다니. 깊은 고독과 억울함 속에서 눈물 지으며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족하거나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이란 담기는 용기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물과 같습니다. 소주잔에 담기면 소주가 되고 맥주잔에 담기면 맥주가 되듯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황과 욕망의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언제든 변하는 가변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숭상하는 사랑이나 영원한 우정 같은 단어들이 소중한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인간의 본성상 지키기가 지독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유교적 지침으로 남녀 7세 부동석을 국가의 엄격한 규율로 세웠던 조선시대를 떠올려 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순결과 정조라는 도덕성이 지킬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면, 가문의 자랑이라며 열렬비까지 세워 칭송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규율과 제도를 통해서라도 억눌러야 할 만큼 인간의 본질은 변덕스러운 욕망에 지배받기 쉽다는 비정한 반증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명작 국가론을 통해 정과 의리라는 달콤한 덧뒤에 숨은 인간의 욕망을 직시하고 동업이나 결혼, 금전거래 등 모든 관계에서 내 삶과 상대를 모두 지키는 차가운 규율의 지혜를 마주해봅니다. 플라톤은 그의 대표자 국가론에서 정의롭고 완벽한 공동체의 조건을 논하며 인간 내면에 숨겨진 지독한 욕망의 실체를 서늘하게 고발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고결한 이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오면 무엇이든 집어삼키려 눈을 부릅뜬 욕망이라는 이름의 굶주린 짐승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뜻을 같이 하거나 무엇을 시작할 때는 내일이 어딨어? 우리는 무조건 함께하는 거야 라며 감정에 취해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익의 열매가 맺히거나 손실의 책임이 찾아오는 순간 인간은 이성의 통제를 잃고 내면의 짐승을 풀어놓습니다. 서로 자기의 공이 더 크다며 지분을 요구하고 작은 실패조차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상대를 향해 이빨을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이 감정에 치우쳐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좋게 반반씩 나누면 되지. 우리에게는 말이 곧 법이지 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관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의사결정을 마비시키고 결국 서로를 상해하는 최악의 비극으로 전락합니다.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욕망이라는 짐승을 통제할 철저한 시스템과 규율 없이 오직 인간의 나약한 선의와 의리만 믿은 대가는 결국 공동체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공중분해시키는 참혹한 결과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간관계의 파국과 배신을 목격하며 깨달아야 할 진실은 관계의 비극이 그 사람의 인성이 본래 악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서로의 욕망을 통제하고 지켜줄 냉정한 규칙의 부재에서 오는 비극입니다.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서류가 필요해? 라는 달콤한 말은 역설적으로 위기가 오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관계든 함께 사업을 도모하는 동업이든 심지어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과 남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약속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한없이 가볍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아름다운 동행을 길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변적인 정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합리적 절차가 중심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치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인간 전체를 원망하는데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진심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숨겨진 욕망이라는 짐승의 무서움을 간과하고 최소한의 방어선과 규율을 세우지 않았던 순진함의 대가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가변적인 마음을 탓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관계를 지탱하는 시스템과 절차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배신당한 피해자에서 인간의 본질을 관통하는 지혜로운 관찰자로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과 의리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인연도 지키고 내 삶의 존엄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의 모든 중요한 약속과 계약은 가장 사이가 좋을 때 가장 냉정하고 차갑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관계가 뜨거울 때일수록 서로의 역할과 책임, 지분의 비율,
이익과 손실의 배분 기준을 칼처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 쓴 차가운 계약서 한 장이 훗날 서로가 짐승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둘째, 아름다운 이별과 철수의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말하기 어려운 관계일수록 동업이든 금전관계든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로 깔끔하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별의 절차가 없는 관계는 끝에 이르러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법정의 비극으로 마감될 뿐입니다. 셋째, 모든 자금과 중요한 의사결정은 감정이 아닌 투명한 절차에 맡겨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균열은 자그마한 의심과 돈 문제에서 싹틉니다. 인간의 양심을 시험대에 올리지 마십시오. 의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개인의 감정이 아닌 사전 약속된 원칙으로만 대응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사람이 인연을 보존하는 가장 고상한 기술입니다. 서로의 욕망을 통제할 최소한의 울타리조차 없이 헛된 의리에만 기대는 자는 결국 자기 내면의 짐승에게 물려 쓸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이성을 깨닫지만 돈 앞에서는 다시 짐승이 된다. 정의로운 공동체도 아름다운 인연도 결국 명확한 질서와 규율 위에서만 지켜지는 법이다. 플라톤 국가론을 읽으며 오늘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전선은 과연 안전합니까? 우리가 남이야? 라는 달콤한 정과 의리에 도취하기 전 서로의 욕망을 통제할 정교한 규칙과 합리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고전이 건넨 서늘한 거울에 당신의 아름다운 내면을 맑게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한 줄에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당신의 존엄을 반등시키는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